좀 빡세게 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오늘 유형 8번 할 차례인가요? 네. 이제 나누는 다항식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 되는 거죠. 나누는 다항식이 2차식이 된다는 거는 나머지는 1차까지 가능해진다. 1차 이하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얘기했지만 이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나누어지는 다항식이다. 일단은 볼게요. px를 뭐로 나눴냐면 px란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식이니까 나머지가 상수인데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줄 수 있는 건 뭐죠? 1 대입하니까 p1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이제 준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2로 나누죠. 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때 나머지는 마7이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p 마이너스 2는 마7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준 거죠. 문제에서. x 마이너스 나눴다, x 플러스 2로 나눴다. 이때 px를 다시 뭐로 나누냐면 2차식으로 나누는데 2차식 나누는데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겠고 몫을 q2 프라임 x라고 하면 요게 우리가 지금 2차식이니까 나머지가 몇 차가 된다고요? 나머지가 1차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ax 더하기 b로 쓰겠고 요게 바로 rx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차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다 똑같은 문제인데 미지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 미정계수가 2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식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수치대법을 써야 되는 문제니까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놓는 게 다 여기 잘 읽렸어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완전 제곱식이 되면 조금 문제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수치대법을 못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넣을 수 있는 게 딱 2개로 정해져 있죠? 마이너스 2랑 뭐를 넣을 수 있는 거죠? 1이죠? 여기 다 구해놨어, 안 구해놨어? 문제 다 줬죠? 그래서 이제 대입하게 되면 몫을 몰라도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1부터 대입해 봅시다. x1 대입하면 x1 대입하면 좌변은 p1 다 없어지죠? 여기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 x1 다 대입했어요. 다 대입하고 a 더하기 b인데 이게 몇이야? p1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죠? 수대입법 할 때 p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다 없어지죠 여기?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요게 마7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2개를 연립해서 a, b를 구하게 되면 rx가 나오는 거죠.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나온다. 이게 수치대입법. 이게 인수분해만 되면 좀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빼면은 3a는 빼면은 6이니까 a는 몇이 나오냐면 2가 나오겠고요. a가 2면 b는 마이너스 3이 나와서 rx가 나오죠. rx는 a에다가 2 대입하고 b에다가 마3 대입하니까 2x 빼기 3이 나와서 나왔고 구하라고 하는 게 r2인가요? r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2 대입해가지고 2 곱하기 2 빼기 3이니까 답은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이쪽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주인공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수치대입법으로 풀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2차식 이후부터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뭐 완전제곱식이 되냐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게 문제를 줬다면 쉬운 문제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없도록 문제를 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 어려운 문제. 그래서 나머지 정리의 난이도는 다 누가 결정하고 있다? 요 나누는 다항식이 결정하고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보자마자 문제 난이도가 다 결정이 되는 거야. 이 문제 이제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우야? 큰일 나는 거죠. 뭐 대부분 맞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인수분해 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잘 보세요. 190번으로 한번 가볼게.
이 190번은 사실은 190번에 보면 알겠지만 상문제라고 써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자, 첫 번째. 일단 190번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3차식 px라고 줬어요. 이게 이제 상치고는 쉬워요. 상치고는 쉬운데 한번 보세요. p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이 뭐냐? p-1이 마이너스 7이고 나에서 봤을 때는 px 더하기 p의 2-x가 뭐가 나왔냐면 6이라고 줬어요. 이때 이 3차식 px를 뭐로 나누었냐라고 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로 나눴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으로 나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면 얘 때문에 어떤 수치를 대입할지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몫이 이제 qx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rx인데 그 rx가 또 ax 더하기 b가 되겠죠. 2차식 나눴으니까. 요게 이제 rx가 되겠죠. 1차식이.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구해야 될 게 이건 이제 상문제 치고는 좀 쉬운 문제인 거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뭐로 되냐면 x-1, x-3으로 되는 거 이제 구겠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유라 뭐냐? 어떤 게 필요한 거야 결론은? x에 뭐 넣어야 돼? 1. x에 3. 결론은 1과 3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뭘로 풀기 위해서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가 핵심인 거지, 사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결론은 이 위의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냐면 당연하겠지만 뭐를 찾아내야 돼? P1과 뭐를 찾아내야 돼? P3를 찾아낸다는 거야. 결론은 그게 문제예요. 결론은. 그러면 이 P1과 P3를 이렇게 대놓고 줬어. 그러면 어떤 문제인 거야? 조금 쉽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상문제인 이유는 P1과 P3를 대놓고 주지 않고 어떻게 준 거야? 가하고 나를 통해서 찾으라고 준 거야. 그래서 상문제인 거야. 사실은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찾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느낌이 오죠? 이거랑 이거 찾아야 되는데 딱 봐도 알겠지만 여기 마이너스 만약에 1을 만약에 구하고 싶어. 여기다가 1을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그럼 나오냐 안 나오냐? 야 P1이잖아. 둘 다 1 대입하면.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일단 대입해 보는 게 정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대입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 대입해도 돼요? 대입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왜? 구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 P1하고 P3를 구해야 되나. 1을 대입해 보세요. 나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P1. 얘도 뭐야? 1 대입하면? P1이잖아. 그러니까 P1 더하기 P1은 6이니까 P1 두 개가 6이니까 P1은 뭐지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3. 3을 준 거야. 뭐 엄청 어렵지 않죠? 당연히 여기 있는 거 넣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 다음에 이거 구해야 되면 X에 뭐 넣어야 될 거 아니었다가 3 넣어보라는 거야. 뭐 대단한 게 없다는 거야. 뭐 여기 뭐 상문제긴 하지만 뭐 대단한 상문제가 아니에요. 3을 이렇게 대입해보면 P3이고 여기 P3 대입하면 뭐죠? P-1이죠. P-1 위에 줬잖아. P3 구하라고. 줬잖아요. P-1이 6인데 3 대입하면 여기다가 이 P-1이 몇이야? 이게 7이래. 그럼 P3은 뭐가 되는 거야? 넘어가면 13이 되는 거지.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P1이랑 P3만 1, X1 하면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문제긴 한데 어차피 우리 구해야 될 건 여기서 결정됐어? 안 됐어? 된 거고 이걸 통해서 찾아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이에요. 뭐 엄청나게 뭐 놀라운 상문제는 아닌 거죠. 엄청나요? 엄청나진 않죠? 뭐 웬만하면 구하라는 거 집어넣지 않겠냐? 우리가? 아니 뭐 다른 거 집어넣고요? 구하라는 거 안 집어넣고? 정상적인 사람이랑 구하는 거 넣겠죠? 당연한 얘기겠고. 그래서 뭐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넣을게요. 이제 계산만 남았으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P1이 되겠고요. 없어지겠죠? 여기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되겠고 이게 몇이다? 3. 그 다음에 3 집어넣겠죠.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좌변은 P3. 여기 없어지죠? 3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여기 몇이라고요? 13. 연립해서 구하면 되죠. 빼면 마이너스 2A는 빼면 마 10이니까 A는 5가 나오겠고 A가 5가 나오면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RX가 나오죠. RX는 A에다가 5 집어넣고 B에다 마이너스니까 5X 빼기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R5를 구하래요. 5 집어넣으면 5, 25 빼기 2니까 답은 23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면 웬만해선 어려워질 수 없다는 거야. 왜냐? 누구를 구할지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인수분해되는 문제들은 절대로 시험 때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 거야. 뭐 집어넣기가 다 결정되니까. 절대로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틀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3차씩 나누는 게 나오는데 이제 2차씩 나눴을 때가 나머지가 1차씩이었다면 3차씩 나누면 태민아 나머지 몇 차가 되는 거죠? 2차. 이때 이제 191번을 보면 알겠지만 식이 3개가 필요한 건데 x의 15증 마이너스 x의 10승 플러스 x의 5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2차식이 되면서 미지수가 몇 개가 되냐면 여기에 이제 rx가 되면서 미지수가 3개가 나오죠. 미정계수가 1, 2, 3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주인공이에요. 뭐 집어넣을지는 얘한테 달린 거지. 제가 인수분해가 되면 뭐 3차식이든 4차식이든 뭐 100차식이든 100차 나오면 이제 연립방식 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거 인수되잖아. x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인수분해하면 x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또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뒤에 세워지겠고 요렇게. 넓게 정해져 있죠.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단지 이제 미정계수가 3개니까 연립방정식 3개를 풀어야 되는 게 좀 귀찮긴 하겠지만 어차피 넣어질 건 다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 그래서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나머지 정리에서 주인공은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나머지가 주인공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나머지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머지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냐? 얘가 모든 걸 결정해. 얘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보세요. 여기 뭐 넣을지가 여기서 다 결정 끝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라고 나머지가 주인공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율아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는 거지. 그럼 나한테 배운 사람이 아닌 거죠. 0부터 대입할게요. 0 대입하게 되면 제일 좋죠. 계산 쉽잖아. 마이너스 1만 잡아내 남겠죠. 여기 쭉 사라지죠. 여기 0 집어넣으면 뭐만 남아? C. 항상 그냥 나오잖아. C. C는 마이너스 1. 오케이. RX에서 C는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넣읍시다. 1 집어넣어보면, 여기서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0인가? 0이네요.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여기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빼기 1이에요. A 더하기 B 빼기 1입니다. 1 집어넣으면. 맞죠? 그럼 A 더하기 B는 뭐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결론은 1이다. 이거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겠죠? 넣을 게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빼기 1이죠. 얘는 양수 1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1이 됐죠. 마이너스 1 또 있죠. 마이너스 4네. 좌변. 여기 없어지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빼기 B 빼기 1. 넘어가면 A 빼기 B는 뭐가 된다? 마삼. 연립하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문제예요. 그냥 다 연립방정식해도 푸는 문제. 뭐 더해봅시다 이번에는. 더하게 되면 2A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A는 마이너스 1, B는 2가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일단 대입하면 RX가 나왔죠.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B에다가 2 대입하니까 2X 빼기 1 이겁니다. R 마이너스 2를 구하래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제곱 4인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려운 문제는 뭐냐? 내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때도 해줬지만 개념 플러스 이용해서도 했겠지만 어떤 문제다? 193번이죠. 193번.
이 193번은 이제 수치대입법으로 풀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머지 정리해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수치를 대입할 게 줄어들어. 아니면 수치를 못 대입하든지. 그게 몇 번 문제가 된다? 193번 문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앞부분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 px를 뭐로 나눴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눠서 몫을 qx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여서 x 플러스 2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수치를 대입해서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었다면 수치 대입할 게 1뿐만 아니라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됐다 쳐봐.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다면 1도 대입할 수 있고 2도 대입할 수 있어서 식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주면 2개가 안 나오고 몇 개만 나온다?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오니까 식이 모자란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벌써 문제 좀 어려워지겠네. 그냥 보는 순간 알아야 돼. 나누어진 방식이 완전 제곱식이네? 아, 이거 수치대입법 풀기 조금 애매해졌겠구나. 이거 쉽지 않겠는데? 벌써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만 보더라도. 근데 나랑 같이 공부했는데 여기 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나한테 제대로 배운 놈이 아닌 거죠.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벌써. 그래서 모든 문제도의 난이도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 x-2로 나눴대. 얘를 x-2로 나눴을 때는 뭐 몫을 q' x라고 하고 여기서는 나머지가 3이래. 그럼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 나오는 거야. 봐봐. x에 2 대입하면 p2는 뭐가 되는 거지? 3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다 쓴 거야. 여기는 문제 없다. 여기는 이것 쓰면 끝난 거야. 근데 여기는 p1은 3이다 쓰면 문제가 있어. 왜냐면 x 1 대입해서 만약에 p1은 만약에 1 대입해서 없어지고 1 대입하면 3이다. 이건 지금 모자른 거야. 하나가 모자라. 2차식이니까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 모자른 거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 써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3차식으로 나눠요. px를 뭐로 나누냐면 3차식으로 나눕니다. x-1의 제곱 그 다음에 x-2로 나눴을 때 q2'x라고 놓고 나머지가 이제 나오는데 당연하겠지만 3차니까 2차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나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이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3개가 들어가서 3개가 나와야지만 A, B,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정계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근데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왔다고요? 2개밖에 안 나왔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풀었던 대로 수치대입법으로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항식 나눠서 배웠겠지만 얘로 나누는 것처럼 바꾸는 거야. 이 식을 x-2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바꿔가지고 그 나머지가 사용해가지고 식을 몇 개 뽑아낼 거냐면 2개를 뽑아낼 거야. 그러니까 미정계수 2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 나눈 것처럼 본다고 친다고 치면 그러니까 높은 차수의 식에서 낮은 차수로 가는 거야. 항상. 더 높은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다항식 나눌 때면서 아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 그 맨 마지막 유형에 돼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연결돼 있어.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내가 그때 식을 바꾸는 게 어렵지만 해야 된다고 했을 거야. 왜냐? 여기서 필요해.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얘를 얘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사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야. 깎아놓고 얘기해서.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 나누어 떨어지니까. x-제곱 나누면 얘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곧바로.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때도 똑같이 했지만 이거를 x-제곱 나눴을 때 몫에 일단 얘가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 얘를 x-제곱으로 더 나눠야 돼. 왜냐면 얘가 2차식이잖아. 2차식으로 나누면 더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직접 나눠요. 왜냐? 조리제법을 쓸 수가 없어. 왜죠? 몇 차식 나누니까 조리제법 쓰죠? 2차식 나누니까. 1차식 나눌 때는 씁니다. 나중에 가르쳐주겠지만 조리제법은. 그래서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직접 나눠요. X-제곱으로 나누니까 전개를 할게요. 나누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됩니다. 얘를 이제 전개하면. 그 몫이 뻔하죠? 태민아, 몫은 뭐겠냐? 누가 보더라도 몫은 뭐냐? 태민아. A죠. 당연히 A겠죠. 최고차항만 없애면 되니까. A예요.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걸 뭐 이걸 빼면 나머지가 나와. 뭐 이렇게 빼면은 이게 B 플러스 2A의 X 더하기 C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근데 이 나머지가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가 누가 될 수밖에 없죠? 얘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나머지가 안 나와요. 어디서밖에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여기. 그럼 여기서 나눴잖아. 그 나머지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X 플러스 2. 얘가 X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하겠지, 이 나머지가. 왜냐면 여기서 나머지가 안 나오잖아. 여기서 나머지 나와지잖아. 그 나머지가 어디서 나오면 그게 뭐가 돼야 돼? 얘가 되겠지. 왜냐면 X-제곱 나오면 나머지가 X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나머지가 X 플러스 2인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요 식을. 자, 이제 요즘 써볼게요.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여기다가 몫을 곱한 다음에 뭐를 더해주면 돼?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을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나눗셈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요 나머지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로 나눴을 때 X-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냥 제곱을 나눴을 때 몫이 뭐다? A가 될 거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애매하게 나왔지만 얘인 거야. 그래서 X 플러스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쓰는 순간 미지수가 몇 개가 사라졌나요, 유라? 몇 개 사라졌어? 누구만 남았어, 지금? A만 남고 BC 어떻게 있어? 사라졌잖아. 지금 수치대입법 쓰면 안 사라지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니까 미정계수 두 개를 나뉘어버렸다는 거지. 그럼 얘의 역할을 다 한 거야. 원래대로 여기서 식 두 개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와서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의 역할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앤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그럼 실제적으로 보면 나눴을 때 뭐 얘가 결론은 얘인 거야. 근데 뭐 나중에 합쳐본다고 치면 바꿨을 때 합쳐본다고 치면 요 A가 여기 묶여 들어가.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돼서 묶여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지울게요. 뭐 이건 이제 바꿔준 거, 식 바꾼 것만 한번 보여줬어요. 바꿔줬고,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X-1의 제곱 곱하기 A의 플러스 X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다라.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미정계수가 이제 하나 나왔죠? 하나만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할 게 여기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두 개 해결된 거야. 여기 나머지 하나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2 대입하면 A 값이 나오는 순간 나머지가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X1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P2는 쭉 없어지죠? 여기 0이니까. 여기 2 대입하게 되면 1이죠? 2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A에다가 1 곱하기 A니까 A예요.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하면 몇이죠? 4죠? 그래서 A 플러스 4가 나와요. 맞죠? 2 대입하면 이거 1이니까 A 되겠고 2 대입하면 4니까 A 플러스 4가 나오고 그게 몇이다? 3이다. 그럼 A 값이 나오죠. 그래서 A는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자리잖아.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전개하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답이 있을 거예요. 전개하면 이제. 자, 여기 나머지 다 구했어요. 나머지 Y요. 자, 그래서 X 제곱하면 아까 나왔겠지만 요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에다가 X 더하기 2를 하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완전제곱식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무조건 어려워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 가게 되면 수치대법을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잘 맞을 거예요. 여러분만 맞는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친구도 잘 맞을 거예요.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변별력이 별로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우리는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 이런 문제들까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성적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런 걸 이제 변별력 있게 낼 거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낼 수 있다는 거지. 뭐 내가 100% 난다고 장담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나는 학교 선생님과 어떤 커넥션도 없고요. 내가 뭐 내라고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겠지만 만약에 이 나머지 정리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100% 출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나오거나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올 겁니다. 100%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당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이 식을 바꿔서 이거를 연습해서 이 식을 바꿔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연습하면 그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들이 계속 풀어주고 있는 거야. 고득점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거 안 푼다고 해서 뭐 성적이 엄청 떨어지진 않겠지만 고득점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볼게요. 유형 10번으로 가면 194번. 인수정리까지 다 찍을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도 px를 뭐로 나눴어? px를 뭐로 나눴냐면 지금 2x제곱 플러스 x 빼기 3으로 나눴어요. 근데 나머지가 x 플러스 6이었어. 여기까지 이제 줬어 그냥 다 준 거죠. 뭐 근데 다항식 뭐로 나눌 거냐면 p의 x 플러스 4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이때 얘를 뭐로 나누냐면 x 플러스 3으로 나누겠고 몫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1차씩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니까 아래라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근데 요거 구하는 문제. 그러면 100% 넣어야 될 건 정해져 있는 거야. 봐봐. 뭐 여기가 뭐 복잡해졌던 여기가 뭐 개판 5분 전에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태민아 어디가 중요하다고? 어디가 중요해? 지금까지 계속 강의한 거 여기라고. 넣을 건 다 정해져 있다니까 저기로. 자 하연아 뭐 넣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한번 넣어요. 그래서 구해야 될 거 찾아. 야 무조건 넣는 건 여기인 거야. 여기는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 땡초 해봤자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왜냐면 어차피 누구를 프리패싱 해야 돼? 미안하지만 몫을 패싱 해야 되기 때문에 넣을 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마3을 대입하게 되면 x에다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나오죠. 마3 대입하면 몇이야? p1인가? p1은 결론은 나머지를 구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p1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p1. 그럼 이 식에서 1 대입하면 아마 이게 0 나올 거예요 아마. 뻔합니다. 뭐 대입하면 0 나온다고요? 1 대입하면 0, 1 넣으면 0 나오냐? 1 넣으면 0 나와요? 0 나오죠 그냥. 뭐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x-1로. 그냥 넣을게요. 어차피 p1 구하면 되잖아. x1 넣어요. 구하는 거 아니잖아. p1인 거. 그럼 당연히 x1 넣어야죠. p1 구해야 되니까. 넣어요. 없어져요. 여기 1 대입해봐. 몇이야? 1 더하기 6이니까 7이죠. 나머지가 몇인 거야?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현혹을 시키든 말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냐? 넣어야 되는 건 다 뭐에서 결정되니까? 여기서 결정되니까. 어차피 넣을 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저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잠도 깰 겸 해가지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는데 몇 번을 한번 풀어볼까 했더니만 196번 한번 풀어보세요. 196번. 이런 거 뭐 쫄지 마세요. 뭐 뻔합니다. 196번 풀어보세요. 196번. 뭐 푸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엄청나지 않아요? 196번. 또 열심히 떨어뜨려요, 이렇게. 자, 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 진짜 잘만 이해하면은 여기 나름대로 개꿀 부분이야. 진짜로. 남들이 다 틀릴 대로 맞을 수 있어요. 항등식만 이렇게 잘 쓰면 돼요.
집어넣으면 되지만 찾으면 되거든. 자, 결론은 여기 미지수가 몇 개죠? 문제를 보니까 태민아 우리 서울은 죽어가고 있네요. 미지수 몇 개지? 식 몇 개 뽑아내면 되지? 너 거 정해졌잖아. 아니야? 안 정해졌어? 아니 보는데 안 정해졌냐?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잖아. 넣어서 두 개 구하라고요. 끝이에요. 그냥. 근데 넣어서 구해서 연립해가지고 AP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 모든 문제가 다 똑같죠. 수치대입법으로 풀이지. 수치대입법 넣는 것도 정해져 있지.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수치대입법 풀어야 되는 문제고 넣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뻔히 정해져 있잖아. 근데 왜 어렵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x에 뭐 대입이 되냐? 마이너스 1000? 5를 대입하겠죠? 아니에요? 여기다 대입하면 뭐 나오죠? p-1 나오죠? 그게 몇이다? 4다. 여기도 뻔하죠? x에 뭐 대입하겠어? 마이너스 1004죠? 대입하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대입하면 뭐 나와? p1인가? p1은 몇이다? 2다. 이거 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연립해서 AP 구해라. 끝. 뻔한 문제죠, 진짜로? 여기서 뭐 넣을지 모르고 있다. 그럼 나한테 배운 친구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배웠는데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야. 여기를 안 보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를 보고 현혹됐다? 여기 왜 보고 현혹됩니까? 너희 건 다 여기인데. 여기가 주인공인데.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봐도 현혹됐다. 이상하다. 난 분명히 여기가 주인공이란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 여기야. 모든 게 여기서 결정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할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p-1은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이게 몇이다? 4다. 두 번째 x에다 1 대입할게요. p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죠? 몇이다 이게? 2다. 끝. 더할까? 더하면 0이죠. 더하면 0이죠. 더하면 2b죠. 더하면 6이죠. b는 몇이다? 3이다. 자, b가 3이 되니까 4니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2다. 끝. a, b 곱 구하라겠냐? 뭐 구하라겠어? 곱이면 몇이죠? 마이너스 6인가요? 답은? 그치?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런 수치를 대입하는 문제들은 어려울 수가 없겠구나. 근데 말대로 이건 뻔한 문제구나. 연립방정식만 할 줄 알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수치 대입을 안 풀려. 그러면 이 문제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치 대입으로 나오는 게 T였어. 혼나야 되냐 안 혼나야 돼? 태민아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 이건 진짜 혼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왜 T였냐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198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198번. 안 어려워. 지금 식 바꾸는 거 빼고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x의 30제곱 플러스 x의 29제곱 플러스 x를 뭐로 나눴냐면 x-1로 나눠요. 이때 몫을 qx라고 하고요. 당연하겠지만 나머지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일 때 얘들이 제일 많이 나한테 질문 나오는 게 근데 몫을 qx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제 나머지가 없다고 해서? 언제 나눠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R을 써줘야 돼요. R을 써줘야 돼? 나머지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독심술이 돼가지고 문제 출제자가 나와 캘리파이저가 통했다.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R을 구하는 방법은 X 뭐 대입하면 나오죠? R은? 약간 이 문제 변형이 있어요. X가 당연히 다 뻔하죠? 뭐 대입하죠? 1이겠죠. 그럼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대입하면 1, 1, 1이니까 R은 몇이 된다? 3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냥 1만 대입하면 나오니까 이제 이것도 구하다 거 보라고. 이게 별게 없어요. 봐봐. 이번에 유일하게 이 문제가 되게 나름대로 되게 어떤 문제냐면 왕따 살리기 문제예요. 나름대로. 왜 그러냐?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봐봐. 지금까지 항상 뭐를 패싱했지? 항상 미안하지만 누구 패싱 됐잖아. 그치? 얘를 드디어 물어본 문제. 이 문제가 드디어 QX를 물어봤어요. QX 드디어 얼마나 왕따를 계속 시키다가
드디어 요 몇 번에 와가지고 11번 오니까 한번 물어봤어.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죠.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살리기 프로젝트 정도가 되는 거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뭐고 하는 문제냐 봐봐. QX를 뭐로 나눴대? QX를 뭐로 나눈 문제네? QX를 뭐로 나눴대? X 플러스 1로 나눴대. 그럼 이제 Q 프라임 X라고 할게 몫을 요거 구하는 문제거든요. 결론은? 그럼 X 뭐 대입하겠냐? 다 똑같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는 Q 마이너스 1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뭐 구하는 문제라고요? Q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결론은 드디어 얘를 구하게 되는 놀라운 문제. 놀라운 문제. 드디어 한 번도 비중이 없다가 드디어 그래서 X에 뭐 대입해야 된다? X에 뭐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1 대입한다는 거야. 드디어 Q 마이너스를 구하게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감을 한 번도 드러냈던 게 없었던 그 목. 정말 미안하지만 목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떡합니까? 패싱 됐는데 지금까지. 드디어 몫을 물어봤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해요. 계산합니다.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다 없어져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 Q 마이너스 1. 자, 다 마이너스 다 되고 플러스 3. 그러니까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끝나는 거야. 야, 유일하게 드디어 몫을 물어봤다니까. 얼마나 감격의 순간 아니에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 드디어.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다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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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대입했다. 그래서 Q 마이너스만 몰라요. 다 알아요. 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남았는데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나눠. 그럼 Q 마이너스 몇이 나오는 거죠? 2가 나오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이게 R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왕따 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문제인 거야. 왜냐? 한 번도 비중이 없었던 그 문제.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다 패싱 당했던 그 문제에서 드디어 나왔다. 그래서 조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문제였다.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뭐 엄청 어렵지 않거든요? 뭐 한 문제 200번 하나 풀고 쉬세요. 200번 한번 풀어보시세요. 드디어 얘를 한번 언급해 준 문제. 몫을 한번 언급해 준 문제. 그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문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에서 혼자 이렇게 밥 먹고 있다든지 애가 슬퍼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좀. 그죠? 그치? 반에 이제 그런 애 있을 수 있잖아. 반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외따로에 혼자 되게 외롭게 먹고 있는 친구가 있다. 가서 좀 친구도 좀 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걔는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뭐 문제는 다 이래요. 예. 요게 QX인데 Q1이 1이라고 줬어요. QX를 X 마이너스 나눌 때 나머지니까 Q1은 1이다. Q1이다. X 마이너스 나눌 때. PX를 그 다음에 또 뭐로 나누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에 몫이 또 뭐가 있겠죠. Q 프라임 X라고 할게. 나머지가 RX. 그때 뭐를 그려야? I1을 구해라. I1. R1 구하는 분들 맞죠?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여러분들, 뭐 쫄 필요가 없는 게, 봐봐. 여기다 뭐 대입할 것 같냐? 구하고자 하는 거. R1 구하면 여기 뭐 대입하겠냐? X에 뭐 대입하겠냐? 뭐 인수분해 되긴 하는데, 어차피. 여기 뭐 대입해야 돼요? R1 구해야 되면 뭐 대입해야 돼? X에다가. 1 대입하겠죠? 1 대입해요, 그냥. 아이씨. P1이 나와, 이렇게. 없어져요. 0이니까. 그럼 R1이 뭐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P1이에요. 이게 됐어요? R1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P1 구해라. 그럼 여기서 X에 뭐 대입할까? 아씨, 이거. 자, 태민아, 위에 X 뭐 대입해야 돼? 구하라는 거 다 줬는데 지금 고민해야 되니까, 이거 고민해야 돼, 이거? 아니, 이거 뭐 대입하라고 아예 대놓고 줬잖아, 이거 대입해 줬잖아, 이거. 뭐 대입해야 돼, X에.
그래, 1. 근데 이제 얘가 처리가 안 되는데 얘도 줬잖아. 아이씨, 아닌가? 얘도 줬어요. 그죠? 목소리 줬잖아. Q1에 줬잖아. 문제에서. 충분하 이것 때문에 셀 대입해요. 그럼 P1은 1 대입해봐. 몇이야? 1, 1, 1이니까 3이죠. 3Q1 플러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근데 Q1이 몇이라고 준 거야? 1인 거야. 3 빼기 11이니까 몇이 되는 거야? 마팔. 그러니까 얘가 마팔인 거야. 바로. P1이랑 똑같다겠으니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방정식 써놓고서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거잖아. 아닌가요? 그죠? 이런 문제들. 약간 변형이 돼 있지만, 약간의 변형이 있겠지만, 수치대입법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여기 대입하기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안 풀렸다. 그럼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수치대입법을 안 풀렸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나와 함께 조금 더 연구하고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잠깐 쳤다가 봅시다. 자, 또 이어서 좀 해봅시다. 이 부분까지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한 수의 나눗셈인데 원리는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방식의 나눗셈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거 나눴어.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5x 플러스 2를 뭐 x 마이너스로 나눴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나머지 있겠지. 그래서 이제 1을 대입한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걸 x 플러스 3이라고 할까? 2? 잠깐만. x 플러스 1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쳐볼게. 쳐보게 되면 나머지가 뭐가 나올 거냐?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나는데 플러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2에서 나머지가 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봐봐.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아니 내가 5로 나눴다 쳐봐. 그럼 나머지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0부터 5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게 차이점인 거야.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여기가 뭐 음수도 나올 수 있고 뭐 되게 큰 수도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수의 나눗셈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나누는 수보다는 클 수가 없고 0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가 커야 되겠지. 뭐 여러분들이 뭐 나눴을 때 뭐 17을 7로 나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7, 3, 21 한 다음에 마사가 나머지다. 이렇게 푼 사람 아무도 없죠? 나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 초등학교 다시 가야 돼요. 잘못 다녔다. 그죠? 이렇게 배운 사람 아무도 없죠? 이렇게 배운 사람 있어요, 혹시? 아무도 없죠?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사실 불가능한. 이게 차이점이야. 다항식의 나눗셈과 수의 나눗셈의 차이점이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얘는 사실은 나머지가 뭐인 거죠? 7만 더해주면 되잖아. 나머지 몇인 거죠? 3인 거죠.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나머지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수의 나눗셈에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플러스로 바꿔줘야 된다, 안 바꿔줘야 된다?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개념 체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한 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유형 12번에 봐야 돼. 다항식의 나눗셈과 수의 나눗셈을 잘 비교해야 되겠구나. 그 차이를 잘 인지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이런 거 이제 개념이 없긴 한데, 201번에 99의 100승을 뭐로 나눴냐면, 98로 나눴어요. 얘를 98로 나누면, 혹시 뭐가 있겠죠. 나머지가 뭐가 나올 텐데, 뭐 0부터 98 사이에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죠? 계산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거 99의 100승을 어떻게 하죠? 일단 제곱만 해도 짜증나기 시작하고 세제곱 때부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4제곱 되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할 수 있어 태민아?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치환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치환할 때 숫자를 문자로 바꾸죠. 그래서 이 수의 나눗셈을 뭐로 바꾸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바꿔요. 이때 x는 누가 될 것인가? 따라란 따라라라라 보통 요 밑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얘랑 얘랑 관련이 있는데 일단 얘랑 먼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얘랑 관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잘 봐. 여기서는 x는 99로 바꿀 거야, x를. x를 뭐로 바꾼다고요? 99. 그럼 요 다음식의 이 숫자의 나눗셈은 99로 바꿔서 x의 백승이 되는 거고 요 나누어지는 다음식이 돼서 몇 빼면 x에서 얼마 빼면 되는 거야? 1 빼면 돼서 여기가 x-1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잘 보세요. 이런 문제들도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백승이잖아. 그럼 들어가는 수가 웬만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 딱 3개밖에 없어. 0, -1, 1. 자, 이거를 제외한 거 집어넣잖아요? 그럼 대략 난감해져요. 2의 백승만 돼도 I don't know, 몰라요. 아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도 여기에 들어갈 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숫자가 오히려 지수가 크잖아? 뻔한 문제인 거야. 오히려 저희가 크면 아 너무 쉬워. 왜냐? 몇 개 정해져 있거든. 여기다가 누가 3 넣을 거예요? 계산 가능합니까? 3 집어넣으면 3 백승 가능해? 사이라? 이건 봐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숫자가 지수가 뻥튀기가 되잖아? 그럼 너희 건 오히려 뻔한 거야. 오히려 쉬운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크면 에이 x 뭐 뻔하지 뭐. -1 아니면 0 아니면 1이지. 뻔한 거야. 나머지 거 들어가면 계산이 안 돼요. 뭐 AI 갖고 와야 돼요. 지금 사실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편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몫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근데 x 1 넣을 거 아니니까. 그럼 1의 백승은 몇이죠? 1이죠. 그럼 나머지가 몇이라는 거야? 1. 그 나머지가 1이에요. 1. 아, 그래도 이제 99승을 갖고 오면 겠지만, 요 나머지랑 얘를 나눈 나머지가 같을 거다라는 걸 통해서 얘의 나머지가 1인 걸 찾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머지가 뭐 -5가 나왔다고 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기가 -5가 나왔어. 얘를 그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냐면 98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나머지 뭐로 바꿔줘야 돼? 이리로 올 때? 양수니까 얼마를 더해주면 돼? 98을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야. 그럼 몇이 되는 거야? 98 더하면? 그 93이 나머지라고 정해줘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왜 이렇게 바꿔줘야 되냐? 수의 나눗셈과 다항식의 나눗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수의 나눗셈에서 음수가 나머지다? 아까 초등학교 안 나온 애처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죠? 아까 마이너스처럼 쓴 거야. 당황스럽죠? 그러면 이제 너 초등학교 제대로 나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하유라? 그치? 태민아 음수 너 동생이 딱 하는데 태준이가 딱 했는데 -5가 막 나머지 되는데 -5가 나머지래. 그럼 너 뭐라 그러겠냐 동생한테? 그죠? 조금 곤란하죠, 그치? 조금 곤란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의 나눗셈의 엮어놓은 문제가 개념수에는 없는데 이렇게 자주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조금 짜증나게. 자, 뭐를 바꿔야 될지 알겠죠? 그럼 몇 개만 더 풀어봅시다. 203번. 여기는 조금 몇 개 더 풀어볼게요. 왜냐면 수의 나눗셈 처음 배우니까. 8에 21승, 그 다음에 8에 22승, 그 다음에 8에 23승을 뭐로 나눴대? 7로 나눴대. 자, 여기서 느낌 뭐죠? X 뭐 할지 느낌 왔지? 그지? 태민아 느낌 왔어 안 왔어? X 뭐 할지 느낌 왔어 안 왔어? X 몇이야? 8. 그치? X 8이지. 누가 봐도 X 8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바꿔. X의 21승, X의 22승, X의 23승을 나누는 것도 뭐로 바꿔? X 빼기 1로 바꾸겠죠. 그래서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다. 하는 거죠. 바꾸면. 대부분 여기가 X 빼기 1이거나 뭐 X 플러스 1이거나 이래요. 거의 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죠. 계산할 때. 곤란하지. 계산할 때 곤란하지. 여기 2만 들어가도 곤란해요. 계산하겠냐, 소호야? 가능해? 그죠? 곤란합니다, 진짜. 거의 들어갈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 들어가게 되면 R은 나오죠. 몇이죠? 3이죠. 얘 바꿀 필요 없겠죠? 그쵸? 7 나눠 3 괜찮잖아. 뭐 프로블em 음수 아니잖아? 좋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나머지가 15가 나왔어. 그럼 바꿀 때 나머지는 뭐라고 바꿔줘야죠?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15를 7로 나눠요. 몇 남아? 1? 나머지 1을 바꿔줘야 돼. 이렇게 바꿔야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과 차이예요. 이렇게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204번이 이제 상문제야. 뭔가 좀 달라졌겠지. 상문제니까 뭔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겠지. 204번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를 냈냐?
문제에서 일단 지수는 어마무시해요. 1111, 그죠? 어마무시하죠, 지수가. 그죠? 얘를 17로 나눴대. 자, 여기서 과연 x는 누구일까? 그냥 기존대로 했을 때 만약에 2가 됐어. 그지?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5가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5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계산이 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기존처럼 x를 2를 넣었어. 그럼 대략 난감화가 되는 거야. 왜냐면 얘 x 플러스 15거든요? 마이너스 15 넣어야 되거든? 당황스럽죠?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2는 아닐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얘랑도 연관이 되고 얘랑도 연관이 되는데 얼마 차이 안 나야 돼. 그럼 어떤 느낌이 x로 바뀔 것 같냐? 우리 태민아 느낌이 나. 18? 야, 2의 거듭제곱 중에 18이 있어? 어? 16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16으로. 왜냐면 여기가 크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가 커지면 대략 난감한 거야.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다? 2의 4은 16을 x로 취한한대. 야, 이게 왜 3인지 알겠지? 2가 아니야. 지금까지 그냥 대놓고 여기였잖아. 대놓고. 아, 그거 약간 바꿨어. 그래서 그게 3이야.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뻔하겠다. 여기 1, 막 플러스 2 뭐 이런 거 아니면 난감하다. 그래서 느낌 오잖아. 못 풀잖아. 아니, 풀 수 있어? 마이너스 15 대입하면 어때? 나오냐 이거? 마이너스 15에 1110에 있어? 되게 난감하죠? 그죠? 무의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2의 4승으로 해가지고 바꿔요. 1111을 일단 좀 바꿔볼게요. 이쁘게. 4로 나눠요, 좀. 그러면은 4, 2, 8,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7, 4, 28, 그 다음에 또 31, 7, 4, 28, 3. 그래서 211은 2의 4승에 277승이 된 다음에 번외편으로 3이 남았으니까 2의 3승이 더 곱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2의 3승. 3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요 1111이 4 곱하기 277 더하기 3이어서 2의 4승과 270승 쓰고 2의 3승은 따로 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누구를 x로 바꾼다? 얘를 x로 바꿀 거예요. 16을 바꾼 다음에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식을 써볼게. 2의 3승은 몇이죠? 8이죠? 8x에 277승이 되겠고 17은 x 플러스 1로 바꿔지겠죠? x가 16이니까. 그 다음에 몫이 있을 거고 여기 나머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지수를 조금 써서 바꾸는 거를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썼다. 지수 바꾸는 거 나눠가지고 요게 4 곱하기 277 플러스 3이니까 2의 4승분의 277승 2의 3승을 앞으로 빼가지고 그러면 이제 됐죠? 이제 x 뭐 넣어야 되겠냐? 하율아 마이너스 1 넣는 거죠. 누가 봐도 마이너스 1 넣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의 홀수타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남아 안 살아남아? 하나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은 뭐가 되냐면 R이 돼. 이게 곤란하죠. 왜냐? 음수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17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더해줘야 돼? 17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죠? 9. 그래서 답은 9인 거예요. 여기 문제 좀 어렵죠? 얘가 왜 3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시고 일단 여기랑 관련되면서 여기랑 관련되는데 이게 웬만하면 차이가 1 정도밖에 안 나야 돼. 그러니까 크면 2만 나도 답이 없어. 2의 1111 어떻게 구해?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를 x로 할지는 여기랑 여기를 잘 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변형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뭐를 x로 잡는지만 정확히 알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저렇게 x를 잡아야 되겠구나 선생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이게 개념수에도 안 나와 있고 뭐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 뭐 학교 수업할 때 저렇게 제대로 가르쳐줄 것 같아? 안 가르쳐줄 것 같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책에도 안 나와 있고 해설서에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이런 거 잘 들어놓으면 응용 문제도 다 푸는 거야. 저 원리를 이용해서 x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또 바뀌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또 나와도 풀 수 있는 거죠. 처음 보더라도. 뭐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인수정리죠. 이제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의 차이는 뭐냐? 인수정리는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뭐인 거죠? 0인 거죠.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가 0이 되면 그게 뭐다? 인수 정리인 거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죠. 뒤에가 좀 연결을 시켜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수 정리를. 자, 인수 정리 이런 거야.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14라는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 2로 나눴어.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뭐죠? 7이죠. 나머지는 있어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인수 정리랑 똑같은 거야. 이때 우리는 2와 7을 14에 뭐라고 부르죠? 약수라고 부르죠. 안 배웠나요? 혹시 약수 배우죠? 근데 이제 다음 식에서는 이때 얘네들을 약수 대신에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우리가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수 대신에. 그러니까 같은 놈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로 나눴어. 그럼 몫이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나머지가 없겠죠. 그러면 이 둘은 이 다음 식에 뭐라 부르는 거야? 인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약수 같은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 나머지가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인수로 됐다 그래가지고 인수 분해라고 하죠. 우리가 약수 분해라고 하진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인수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수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인수라는 개념을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사실. 맞아요. 소인수. 소인수 분해. 그게 소수 플러스 소인수 분해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인수잖아. 나오잖아. 이게 소수 플러스 인수야. 그게 소인수야. 소수 플러스 인수에서 그게 뭐다? 소인수인 거야. 그래서 인수라는 개념이 나왔던 거야.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약수 비스무리한 놈이죠. 결론은. 약수 비스무리한 놈을 다음 식에서 뭐라 부른다? 인수라고 부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가 존재하면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없으면 인수 정리처럼 되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만 인수가 x-1 인수로 가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인수분해는 우리가 언제 많이 썼죠? 중3 때? 2차 방정식의 근과 해를 찾을 때. 왜냐면 이거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 인수분해를 할 때 거꾸로 하자면 근을 찾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왜냐면 1을 대입할 때 여기 0이 됐어. 여기다 1 대입하면 0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를 인수로 받는 거야? x-1 인수로 갖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런 식을 봤어. 오케이. 느낌적으로 1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은데? 그럼 걔가 근인 거지. 이거의 근인 거지, 사실. 이거의 근이잖아. x는 1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은데 그 1 집어넣어서 0이 됐어. 오케이. 0이 됐네. 그러면 1을 근으로 가지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x-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인수정리죠. 이게 인수정리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뭔 차이가 있냐 봐봐. 여기가 1 집어넣으면 0이 됐다. 이 나머지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0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1을 집어넣은 건 어떤 의미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다는 똑같은 거지. 1을 집어넣었다는 건 이런 거죠. 2의 제곱 빼기 6 더하기 2 집어넣으면 0이야? 내가 2 집어넣은 거 이거 좀 3으로 가자. 내가 좀 빨리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3이 0이 안 나오죠? 그럼 9 빼기 9 더하기 2가 나머지가 2인 거죠. 그래서 얘가 3을 집어넣었는데 0이 됐다. 안 됐죠? 얘는 인수가 아닌 거죠. 누구 때문에 인수가 아닌 거야? 얘 때문에, 나머지 때문에. 여기 0이 돼야지 인수잖아. 그래서 0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럼 인수정리 왜 배우냐? 인수분해할 때 쓰려고. 인수분해할 때 쓰려고. 결론은 인수정리, 이름 자체가 볼 때 인수분해로 연결될 것 같죠? 그래서 인수정리 바로 다음 단원의 이름이 뭐다? 인수분해죠. 당연한 거죠.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205번. 이게 인수정리예요.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한 단씩 다 쓰세요. 어차피 이것도 다 수치대입법이에요. 자, 이거 쓰는 순간 먼저 미지수 개수를 봐야 돼. 짜자잔. 태민아, 미지수 몇 개죠? 2개죠. 근데 x 플러스 1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 마이너스 1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듣는 순간 식이 2개 나오는 거죠. 맞잖아. 벌써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된다. 1 집어넣으면 0 된다. 끝. 그치? 왜냐면 여기 분명히 몫이 있기
있겠지만 나머지는 없는 거잖아. 나로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된다. 1 집어넣으면 0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이 인수정리도 누가 주인공이다? 여기죠. 한결 같아요. 아, 수뇌부예요, 수뇌부. 그죠? 뭐 집어넣을지는 모두가 다 결정하고 있다? 나누는 다음식 항상 똑같아. 사실 여기 나머지가 있냐 없냐가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없어요, 거의. 그놈이 그놈이다. 알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본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0번 보면 16, 마이너스 8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4는 0이 되겠고, 1 대입하면 1 플러스 m 더하기 n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2n은 20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볼까요? 마이너스 1로 나누면 4m 플러스 n 10. 요거는 n 플러스 n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빼요. 3m은 15, m은 5, n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m에서 n을 빼래요. 5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면 답은 15가 된다. 뭐 이런 문제,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마찬가지야. 다 이 문제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럼 얘도 언제 어려워지냐? 언제 어려워지냐? 잘 보세요.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든지 똑같아.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든지 그런 문제가 된다?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어려워집니다. 그게 어려워지는 문제야.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나머지 것보다 더 쉬워.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그 이유는 좀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인수정리를 활용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몇 번이다? 208번이에요. 208번에 별표를 칩니다. 몇 개 친다? 3개. 그래서 인수정리 어려운 문제는 208번 같은 문제가 엄청 나와요. 요거 잘 들어야 돼. 인수정리 개념이 없지만. 자, 요거 잘 들으세요. 뭐 필기도 나중에 잘 해놓고 잘 들으세요. 이게 뭔지 알아먹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야. 가장 기본부터 갑시다. 3차 방식인데 P1은 0, P2는 0, P3가 0이래. 근데 PX가 3차 방식이야. 3차 방식이야. 최고차항은 1이야.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에요. 기본부터 갈게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자, 이 1, 2, 3의 결론은 뭐냐? 이 PX에 뭐가 된다는 거야? PX는 0이 됐을 때의 근이라는 거야. 왜냐면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0.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거니까 이 PX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1이 0이라는 얘기는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 왜냐면 1 대입해도 0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2가 0이 되려면 뭐를 또 인수로 가져야 돼?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 3이 0이 있다는 거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X-3을 인수로. 그래서 3차 방식 이렇게 나와요. 곧바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고 나는 이 문제를 복잡하게 풀고 싶다. 나는 약간 변태 같은 동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복잡하게 풀고 싶어. 그래서 최고차항 1이었죠. 이렇게 써요. 오, 선생님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 제맛이죠. 그래가지고 미지수가 몇 개나? 3개. 오 마이 갓. 3개니까 대입해가지고 연립하면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풀 수 있어요. 아니, 뭐 풀 수는 있지. 1 대입해서 0, 2 대입해서 0, 3 대입해서 연립방식 해가지고 ABC 다 구해. 그래서 다 구해. 오, 잘 구했다.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풀었어. 그 친구에게는 이제 눈물 없이 앞을 볼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훨씬 쉬운데, 이렇게 풀면 훨씬 복잡하잖아. 근데 풀 수는 있다는 거야. 왜냐면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몇 개 나오니까? 3개가 나오니까. 그럼 이거 이제 변형시켜 놓는다. 이게 너무 쉽잖아. 이렇게 되면요, 애들 보자마자 몇 초 컷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처럼 변형을 시켜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게 인수정리 개념이죠. 0 되는 걸 통해서 인수를 찾아가지고 다항식을 찾겠다. 그게 이제 인수정리의 개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208번에서 보면 알겠지만 바뀌었어요. 짜자잔 이렇게 바꾼 거죠. P1은 1, P2는 2, P3는 3. 아, 선생님. 이거 진짜 이거 0이었었으면 이거 되는데 이게 0이 1, 2, 3 이거 안 되네? 이거 인수정리 못 쓰네? 그러면서 변형이 온 거야. 이게 0이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 개꿀이었는데 됐는데 개꿀이 아니죠, 이제. 그치? 이거 인수정리가 좀 애매해졌잖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가야만 하는 건가요? 이제 물을 수 있죠. 선생님
연립 방정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하면 나와요. 혹시 만약에 내가 시험 보다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 그럼 이렇게도 풀어야지. 그치? 서우야. 어떻게, 뭐 버릴 거야? 이렇게도 풀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른 방법 뭔가 있겠지. 그치?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 결론은 다 상문제라는 뭐냐면, 대놓고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잖아.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 식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대놓고 주면 참 좋잖아. 얼마나 좋아. 대놓고 주면. 대놓고 안 줘요. 상문제는. 아까 내가 상문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잖아. 뭔가 달라지잖아. 그치? 뭔가 바꿔야 되잖아. 항상 그랬잖아. 대놓고 줬습니까? 고백을 안 한다니까, 직설적으로. 고백 안 해요. 그냥, 말했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아를 좋아해. 그러면 그냥 좋아한다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절대로.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바꾸면 원래 뻔한 거죠. 0이 되도록 어떻게 바꿔보자. 그냥, 0이 돼야지 무슨 정리에 쓸 수 있으니까? 인수 정리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봐봐. 이게 0이 되도록 바꾸려면 어떤 QX를 둬서 QX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거죠. 0이 되도록 바꾸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잖아? 그럼 Q1은 P1 빼기 1이에요. 근데 P1 1이잖아. 0이 나오는 거야. 식을 바꾸는 거야. 뭐가 나올 수 있도록? 0이 나올 수 있도록. 왜냐? 0이 나와야지 뭐를 쓸 수 있으니까? 인수 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이게 1, 1, 3이잖아. 여기다 1, 2, 3 집어넣으면 다 0이 나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식을. QX라고. 그러니까 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변형들이 나오겠죠? 근데 모든 원리는 뭐다? 다 0이 나오도록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꿔야지만 0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지만 곧바로 이런 개꿀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싶지 않잖아요. 오 마이 갓. 그죠? 가고 싶습니까? 여기 가고 싶어요? 난 안 가고 싶은데 난 안 갈 거예요? 뭐 알아서 가세요 갈 사람들은? 난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봐봐. Q1을 대입해볼게. Q1은 P1 빼기 1이니까 P1 1이니까 0이 나오는 거야. Q2도 마찬가지로 넣으면 어떻게 되죠? P2 빼기 여기 X에 2 들어가니까 2니까 이게 2니까 0이에요. Q3도 P3 빼기 3이니까 P3가 3이니까 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QX PX-X라는 거는 봐봐. 얘 3차 다운식이지. X를 뺐어? 자, 3차식의 개수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니, 3차식에서 1차식 뺐는데 뭐 최고차는 뭐 바뀌겠냐? 그러니까 최고차는 계속 1을 유지 안 유지?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최고차는 1이었잖아. 뭐 X 뺐다 봤자 뭐 3차식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3차식인데 QX도 최고차항이 몇이다? 1인 거야. X 빼봤자 어차피 뭐 최고차항 안 건드렸잖아. 그러면 QX는 얘가 근이잖아. 1, 2, 3이. 그럼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곧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근이니까. 1, 2, 3이 근이잖아. 1형, 2형, 3형. 3차 다항식. 오케이. 써. 그 다음에 얘만 넘기면 뭐가 나온다? PX가 나오는 거죠. 얘만 넘기면 되잖아, 이제. 그냥 PX가 PX 빼기 X라고 했잖아. 그럼 PX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 이게 PX인 거야. 이게 PX인 거야. 이제 요렇게 변형을 내는 거지. 0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식들을 적절히 더하고 빼서 0이 나오도록 바꿔주는 거. 그러면 인수 정리를 곧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눈물 나는 애는 뭐냐면, 봐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서우야, 지금. 문제에서. px를 x-4로 나눠낸다는 얘기는 뭐 구하는 얘기죠? p4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4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까지 이제 p4 구하는 문제의 결론은, 여기서 제일 슬픈 애가 뭔지 알아요? 이걸 전개한 친구가 가장 슬픈 친구입니다. 그냥 다를 넣으면 돼요. 뭐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죠. P4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 전개하고 다 집어넣는 친구가 가장 불쌍한 친구예요. 그죠? 아니 굳이 전개할 이유가 없잖아. 계산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전개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슬프겠죠. 전개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알고 전개할 필요 없네? 그러면 안 전개하면 되는데 그냥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나오에다 전개하고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또 복잡하게 푸는 거예요. 잘 푸는 애들은 당연히 구하는 게 P4네? 여기서 대입해. 전개할 필요 없잖아. 4 대입하면 3, 4 대입하면 2, 4 대입하면 1, 여기 4 대입하면 플러스 4, 3, 2, 6 더하기 4니까 10. 이게 답이에요.
전기하고도 대입하는 애들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냥 슬픈 거죠. 굳이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인수정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고 내가 그냥 별표 칠하는 거야. 저렇게 변형을 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0이 나오게 할까에 대해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변형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상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대놓고 줬어? 이거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건 뭐 그냥 맞아라 준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거 정말로 뭐 이렇게 어떻게든 풀리죠? 근데 뭐 난 이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잘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죠? 계산이 얘는 그래도 좀 쉬운데 1, 2, 3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한데 여기 숫자만 좀만 높아져도 되게 하기 싫어져요. 막 되게 내가 이거 풀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지? 뭐 이 정도는 할만한데 숫자 커지면 정말로 이렇게 좀 곤란해요. 연립 방정식 풀기 조금 곤란해진다. 자 이게 왜 3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도 다 없잖아. 개념서에. 잘 기억해놔야 돼. 이게 인수정리 문제 활용이구나. 뭐 다 영상에 다 찍혀 있으니까 여러분 다 보시고요. 나중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9번 넘어갈게요.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주고 있죠. 왜 저게 달라졌으면 저렇게 됐는지. 자, 209번. 방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데 여기서 미정계수 이제 두 개예요. 항상 미지수 체크해라. 기본이다 수학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왜냐? 짜자잔 두 개 줬어요. 자 대입해. 모든 걸 다 줬어. 야 얼마나 친절하냐. 인수분해까지 해서 줬어요. 이 정도면 모든 걸 다 줬다. 아닌가요? 뭐 놀지까지 인수분해서 줬다니까 여기서. 얼마나 다 줬냐. 그러면 지나간 강아지도 1 대입하면 0이다. 마3 대입하면 0이다. 그래서 A, B를 구하기 상거에서 구하겠죠.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오니까 마이너스 20을 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가 x 플러스 2로 나누고 그때 나머지를 구해라. r은 마이너스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a, b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1부터 넣어요. 1 집어넣으면 0이에요. x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그 다음에 x 마3 대입하고요. 뻔한 문제죠? 이런 문제 이제 틀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혼나요, 진짜. 이건 뭐, 나한테 뭐, 공부 안 했냐, 소리 들어야 돼, 이거,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더해요. 빼야 되겠구나. B 없애면. 빼면은, 1에서 마이너스 10 빼면 28. 1에서 9 빼면 마8. 빼면은 4a. 0. 요게 2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A는 마이너스 5. 자, A가 마이너스 5면 B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자, 이제 뭐가 하면 돼? 이때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 그치?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인수정리랑 나머지 정리랑 잠깐 섞어놓은 문제죠? 뭐 섞어놔봐도 이 정도 섞은 건 뭐 섞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뻔한 문제잖아요,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x에다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끝납니다. 대입하면 마8.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10. 더하기 3이 r이 됐다. 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마4 6 3 9 r은 9가 나왔다. 뭐 이런 문제죠. 쉬운 문제죠. 아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수정리 끝냈고 사실 인수정리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인수정리 문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제곱으로 좀 나눠준다든지 뭐 인수분해 안 되는 걸로 좀 나눠줘야 되는데 이 앞부분의 인수정리 문제들은 얘 빼고는요 다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다 뭐 들어갈지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문제야. 뭐 늘지가 다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조립제법을 조금 배우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립제법 좀 하다 이제 끝날 건데 2개가 나왔는데 시간적으로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우리가 오늘 목표는 인수분해 전까지 하는 건데 자, 조립제법을 왜 만들었냐? 조립제법 왜 만들었죠? 간단하게 나누기 위해서 수학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1차식 나눌 때만 쓸 수가 있어요. 뭐 나눌 때만 쓸 수 있다고요? 1차식. 그 원리는 뭐냐? 한 번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얘를 만약에 x-2로 나눴다. 그럼 여러분 다 나눗셈은 이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고 기준은 여기가 1일 때예요. 최고차항 1일 때. 1차식 나눈다면 쓰겠고 이때 얘를 조립제법 쓰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1, 1, 마이너스 5, 7이 있겠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 쓰면은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들어가죠. 뭐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가죠. 이렇게 조립제법은. 그러면 결론은 저거를 간단하게 한 거를 여기다 만든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몫이 들어가는데 이게 당연하겠지만 이게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여기랑 똑같은 차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조건 몫이 뭐가 된다? x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몫의 여기 몫 앞에 있는 요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얘가 결정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바꾸자. 2로 바꿀게. 너네 편의해서. 그러면 여기가 2x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결정한다? 여기가 항상 1인 거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몫의 뭐를 결정해? 개수를 결정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3이었다면 여기 뭐가 된 거야? 3x 제곱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대로 내려와. 여기 2로 바꿨죠? 이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왜냐면 얘가 몫의 개수야. 최고차항이. 그냥 내려오는 거야. 여기가 이제 몫을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곱해지겠지. 곱해질 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잘 봐. 이렇게 곱해지는데 2x 세제곱은 어차피 최고차항 없어질 거야. 그 다음 차수가 중요해. 곱해질 때. 이렇게 곱해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뭐랑 곱해지냐면 두 번째 곱하는 게 중요한데 얘하고 얘랑 곱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어차피 얘랑 곱해지는 건 빼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는, 어차피 사라지는 놈들이야. 최고차항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4x가 나오죠. 얘를 어떻게 하죠? 빼죠. 맞아 안 맞아? 빼지. 빼서 여기 개수가 나온다. 뭐가 나오죠 그러면? 빼면 5x 제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봐봐. 근데 여기서는 안 빼. 봐봐. 그럼 봐봐. 이게 뭔 소리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곱한 게 있잖아. 이렇게 곱한 게 있잖아. 이렇게 내려왔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내려왔지. 이렇게 곱해서 내려왔지. 이게 이렇게 곱한 게 여기서는 이거랑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가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 아니라 뭐라 바뀌었죠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지. 부호가 바뀌었지. 근데 여기서 우리 원래 빼야 되잖아. 근데 벌써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여기서 빼는 대신에 뭐 해준다?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4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가 어디를 보는 거냐? 여기가 지금 여기를 보는 거야. 똑같은 여기랑. 얘랑 똑같은데 벌써 우리는 여기서 부호 반대했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이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된다. 그럼 이걸 더하면 5가 나오는데 그게 얘기하는 게 뭐다? 얘인 거야 지금. 얘인 거야 지금. 1차 당식. 지금 이게 1차 당식 나눈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뭐를? 조립제법으로. 지금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수는 여기 최고차항 1이기 때문에 또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몫이라고 어차피. 1인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5x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럼 또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럼 또 5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x가 되는데 또 얘랑 곱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몫 나왔고 또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해진 게 10인 거야.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이거 원래 빼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또 뭐 한다고? 더해주는 거지. 이게 더하는 거는 이거 빼면 똑같잖아. 똑같이 나오면서 5x 플러스 7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해? 몫이 뭐야? 또 5잖아. 얘랑 또 곱해요. 그럼 또 이렇게 곱해서 여기는 막 없어지겠죠. 또 두 번째 곱한 게 중요해. 마이너스 12. 이거 빼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어디냐? 이렇게 곱한 게 여기 쓰는 거야. 10인 거죠. 근데 빼야 되는데 뭐 한다? 더한다. 우리는 미리 빼놨으니까 17이라고. 17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라. 이게 조립제법을 1차식 다항식 나눈 거를 빠르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차 다항식을 많이 나누니까 직접 나누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간단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쓴다? 조립제법을 많이 쓴다는 거야. 직접 나눈 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수학자들이 귀찮으니까 야 귀찮아. 야 간단하게 만들어 하나. 직접 나누는 거 귀찮잖아. 그래서
워낙 1차식 많이 나눈 거 쓰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야. 이게 조리제법이야. 그러니까 조리제법은 언제만 쓸 수 있냐? 최고차항이 1이야 돼. 1차식 나눌 때만 쓸 수 있고 2차식 나누면 못 써요. 1차식 나눌 때만 쓸 거 있고 모든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1인 거야. 개수가 1인 걸로 오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리고 이 x에는 뭐가 들어가냐? 여기 뭐가 들어가냐? 요 1차 다항식이 0이 되는 x가 들어가. 이게 기본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직접 나눈 거를 조리제법 만든 거야. 이게 원리예요, 그냥. 원리입니다, 이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딴 데서는 한번 해줬어요, 그냥. 자세하게. 간단하다. 선생님 이런 거 다 싫어하니까. 자, 그래서 1차식 나눌 때는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 1차식이 여기가 개수가 1이 아닐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바뀌겠냐 이거야. 근데 그거 우리가 앞에 다 했어. 실제적으로. 언제 다 했냐? 앞에 보면, 다항식 나눌 때 보면, 이게 몫이 2배가 됐어. 아, 나누어진 다항식이 2배가 됐어. 그럼 몫은 몇 배가 됐죠? 2분의 1배 됐지. 그 원리랑 똑같아. 그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내가 215번을 풀어줄게. 215번 잘 따라오세요. 215번에 보세요. 215번을. 이거를 지금 다 섞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개념들이 다 엮여져 있어, 수학. 진짜야. 그러니까 수학은 앞에서부터 다 이해했던 애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왜냐면 앞에를 다 이해했잖아? 뒤에도 이해하기 쉬운 거야. 근데 앞에가 이해를 아무것도 못해서 뒤에 것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암기 과목으로 바뀌죠. 암기 과목 되면 대략 난감하죠. 뭐 외워도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는 항상 몇 대 때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데 혼자 고민하다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서 질문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나한테 인강에 듣는 것도 아니고 질문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야. 항상 나한테 질문해야 돼.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넘어갔다? 그럼 나중에 점점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봐봐. 수학이라는 거는 어떤 애가 잘하냐, 모르겠어. 머리가 좋냐, 나쁘냐 잘 모르겠어. 선천적으로 좋은 애도 있고 나쁜 애도 있겠지. 근데 어떤 애가 수학을 잘하냐면, 나쁘든 좋든 간에 계속 이해가 된 상태로 계속 가잖아? 그러면 뒤에 거에 들어도 점점 이제 수학이 어려워질 거야. 미안하지만 지금 제일 쉬운 거 배우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에서. 제일 쉬운데 배우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막 넘어갔어? 그럼 뒤에는 답이 없는 거야. 왜냐면 똑같이 들어. 여기 사율이 있고, 여기 태민이 있고, 여기 서우 있고, 여기 수아 있는데 똑같은 거에 들어. 근데 나 혼자 이해를 못해. 왜냐? 내가 앞에 거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대략 난감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응용 문제를 아무것도 못 풀어. 그냥 완전히 암기에서만 풀 수 있는 몇 개 쉬운 문제만 풀 수 있는 거고 조금만 문제 바뀌잖아? 다 틀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하죠. 선생님, 저는 머리가 멍청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멍청하냐 안 멍청하냐는 내가 여러분들 IQ 테스트 한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기존에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이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뒤에 것도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수학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수학이 재밌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데 일단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재미없어. 정말 재미없어. 왜냐면 안 그래도 재미가 없는데 이해까지 안 돼. 그럼 뭐 외계어잖아요, 그냥. 그럼 정말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정말로 짜증나거든요? 근데 분명히 개념서 할 때 이해 잘 됐거든요? 근데 또 약간 심한 문제를 보면요, 또 어려워져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수학을 할 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개념은요, 머릿속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인을 박아야 돼. 그리고 개념서에서 안 배웠던 개념들이 또 나와. 정말 짜증난다니까요. 심한 문제 풀 때면 또 배워야 되는 개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안 가르쳐줘요? 한 번에 다 가르쳐준다 생각해봐라. 머리 터집니다. 개념서 배울 때도 짜증났잖아. 근데 한 번에 여기까지 이 모든 수치만까지 다 한 번에 가르쳐준다 생각해봐. 야, 이해하기 더 어렵지 않겠냐? 계단에 두는 거야. 계단에 두는 거지. 근데 계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념서에서 잘했어. 그러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야. 근데 개념서를 대충 했어. 그럼 남들보다 이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이 늦지 않았으니까 와서 어떻게 해라? 질문해라. 혼자 안 되잖아.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봐봐. 이 문제에서는 봐봐. 지금 이게 왜 여기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얘를 뭐로 나눴냐면 EX-로 나눴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 조리제법을 곧바로 쓰고 싶었는데 여기가 뭐가 됐기 때문에 2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얘 조리제법을 써. 그럼 뭐로 나눈 것처럼 조리제법이 되냐면 실제적으로는 최고차항이 1이니까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것처럼 조리제법이 쓰여지는 거야. 실제.
왜냐면 최고차항이 다 뭐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1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리제법 쓸 때는 항상 이 x는 뭐냐? 이게 0이 되는 x값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지. 근데 얘로 나눈 게 기본인 거야. 조리제법은. 얘로 나눈 게 아닌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리제법 써 1차식이네? 오케이. 조리제법 쓰자. 그래가지고 3차, 2차, 1차, 1. 그 다음에 2분의 1을 떴어. 0이 되는. 분수 나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렸어. 내리고 둘이 곱해. 1. 또 더해. 마이너스 2. 또 곱해. 마이너스 1. 또 더해. 2. 또 곱해. 1. 맞죠? 그럼 나머지가 뭔 거야? 2인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지금 몫인데 이 몫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항등식으로 쓸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야. 지금까지 다 배웠던 것들이야. 지금까지 다 충분히 배웠다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얘를 결론은 x-2분의 1로 나눈 거고 그때 몫이 뭐가 된 거야? 얘인 거야. 얘가 상수와 1차항의 개수, 2차항 개수니까 뭐가 된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됐고 나머지가 뭐가 됐다? 2가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로 나누고 싶은 거야 지금? 얘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 2x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이게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됐잖아. 그럼 몫이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분의 1배. 이거 아까 했잖아. 나머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게 그 차이점인 거야. 이게. 앞에도 우리가 다 했었어. 이런 것들 분명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2배가 됐으니까 몫이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몫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얘의 몫은 뭐냐? 얘인 거야. 얘를 뭐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된다. 왜냐면 그대로 쓰면 안 돼. 왜냐? 다 조리법 쓴 거는 얘로 나눠준 거랑 똑같단 말이야. 모든 건 최고차항이 1인 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가 2가 나오면 조리제법을 쓰고 이게 2였다? 그럼 얘를 2로 나눠야 돼. 이게 3이었다? 그럼 몫을 뭐로 나눠야 돼? 3은 나머지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2배가 되면 이게 2분의 1배가 되면 똑같아잖아. 같은 식이라고. 같은 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최고차항이 1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조리제법을 쓰는 거야. 이게 다 증명을 해준 거야. 하나씩 다. 그래서 얘의 몫은 얘가 아니겠구나. 얘를 2로 나눠줘야 되니까 몫이 얘가 되겠구나. 나머지는 안 바뀌니까 이겠구나.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어요? 이 문제는 몫을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문을 좀 닫아줄까요? 시끄러우니까요. 짝이 오셔가지고. 뭐 말인지 알겠죠 지금? 최고차항이 1일 때를 다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조리제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1이 아니면 우리가 조심하자 안 조심하자? 조심하자. 근데 나머지 구할 때는요 조정은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바뀐다 안 바뀐다? 전혀 바뀌지 않아요. 몫만 조심해야 돼. 이게 2면 2로 나눠야 돼. 3이면 3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215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해서 이 조리제법 연습해야 돼요. 왜 연습해야 되냐? 시간 단축하려고. 선생님 저 조리제법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이거 기억 안 나는데요? 직접 나누면 돼요. 아니 직접 나누는 건 안 까먹었을 거 아니야 선생님아. 직접 나누는 거 까먹으면 좀 곤란하지 않냐? 만약에 내가 조리제법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직접 나누면 돼요. 직접 나누는 것까지 까먹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뭐 구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알아야긴 알아야 되겠지. 워낙 많이 쓰니까. 모르면 이제 조금 문제 풀 때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최후의 수단에는 직접 나누는 게 있긴 있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216번부터 열심히 할 거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하고 다음 아마 하면서 인수분해하고 막 열심히 하겠죠? 내가 금요일에 좀 텐스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 정리 정도까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오시면 여기 있는 샌도 풀고 라이트 샌도 풀고 뭐 그랬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테스트다. 근데 열심히 놀고 아무것도 풀지 않고 질문도 안 하고 하겠다. 그러면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겠죠. 테스트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언제 소환이 또 되는 거죠? 슬프지만 토요일에 또 소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앞에 거를 다 이해가 안 되면 뒤가 점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있으면 억지로 더 불러가지고 좀 시키긴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이해를 할 만한 정도까지는 계속 시켜놔야지만 앞으로 수업할 때 얘가 못 알아듣고 뭐라고 10+3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영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하다.
그리고 혹시 뭐 내 수업을 듣다가 졸았다든지 갑자기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싸워서 그네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집중을 못했다 그러면 뭐가 우리 기다리고 있다? 영상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 항상. 그럴 수 있잖아. 뭐 전날 스낵포크 하다가 밤이 샜어. 근데 내가 지금 정신이 거의 뭐 딴 데 가 있어. 거의 대문신이 아니야. 근데 뭐 내가 이걸 2시간에 뭐 여러분들 온다고 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 내가 바쁜데 계속 수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뭐를 찍는다? 영상을 찍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 선생님마다. 그러니까 내 수업들 따라오는 애들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란 말이야. 다른 사람 가도 하면은 다르게 가르칠 거 아니야. 또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다 영상을 찍는 거야. 왜냐면 중학교 애들은 영상 안 찍어도 돼요. 그냥 뭐 개념 몇 개 없거든요. 또 늦게 아니야? 몇 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고등학교 거는 워낙 많고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지 내가 이걸로 돈을 벌려고 찍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전혀 우리는 광고도 들어가지 않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다가 뭐 광고가 나온다 이런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광고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좀 구독자 수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광고 협찬을 받아 돈 받으려고 그러면 광고를 받거든. 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중간에 광고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죠? 선생님 광고에 나오게 해주세요. 저 졸립니다. 중간에 광고에서 모두 깨고 싶어요. 뭐 알아서 딴 걸 보시던지 하여튼간에 우리는 광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해강은